안녕하세요. 래핑헤드 진성빈입니다. 지금은 밤 9시가 좀 넘었고요. 퇴근 안 하고 밤과 후 밤 9시 넘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려대학교에 정시 모집 중에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좀 띄워 놓을 건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시인데 일반 전형 옆에 교과 우수 전형이 있어요. 교과 우수 전형. 정시인데 웬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영상으로 이 교과 우수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생기는 교과 우수 전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인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철학과 일반 전형 10명, 교과 우수 전형 5명, 한국사학과 일반 전형 6명, 교과 우수 전형 3명 이런 식으로 쭉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일반 전형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교과 우수 전형으로 선발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전체 정시 모집 인원의 약 3분의 1 정도를 교과 우수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구나.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이 한 2대1 정도의 비율로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 말한 3분의 1은 농어촌과 사회배려 전형 등등을 제외한 일반과 교과 우수 전형만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게 뭘까 해서 좀 찾아보실 수 있죠.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요. 교과 우수 전형은 교과를 볼 거예요. 과연 이 교과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라는 걸 지금 이제 자료에 있는 건데요. 교과 평균 등급 산출이라고 해서 과목별 석차 등급 곱하기 이수 단위를 한 뒤에 걔네들을 더해서 다시 그들을 이수 단위로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과목에서 혹시 4등급, 5등급 나오게 되더라도 1, 2등급이 많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내신 산출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변환석차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에서 A를 받지 못하면 상당히 좀 불리해지는 그런 과목별 내신 산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물론 이제 절대평가 A를 꼭 받아야 돼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입니다. 교과 평균 등급 점수 산출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평가로 보는 과목에서 대다수 A를 받았다면, 과연 나의 등급 점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식이 하나 보입니다. 괄호 치고요. AN-AN 플러스 1. 그리고 다시 괄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x에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제 나름대로의 계산을 통해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시죠. 제가 만든 자료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교과 평균 등급이 1인 학생 같은 경우에 평균 등급 점수가 100, 그래서 최종 점수가 200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면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2등급인 학생은요, 최종 점수가 198이 나오게 돼요. 밑에 볼까요? 2.5등급인 학생은 196점을 받게 되고요. 3등급인 학생은 최종 점수가 194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은 아이와 3등급을 받은 아이가 최종 점수에서 6점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 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지금부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시에 관한 겁니다. 고려대학교 정시에서, 물론 수시에서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교과 내신 산출을 하겠지만, 이거는 정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시는요, 보통 내신이 1등급에서 1.5등급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정시는 보통 내신보다 수능이 더 유리한 친구들이 가서 이제 치르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과연 1.0에서 1.5 정도 아이들이 과연 정시로 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정시 모집 인원, 네, 이쪽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여기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능 성적이 좋으면서 동시에 내신도 좋은 학생들이겠죠. 따라서 단순히 내신만 높다고 해서 이쪽 정시 쪽으로 고려대학교 아까 보여드렸죠. 모집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신만 높은 학생이 이 정시 전형에 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는 수능 점수가 상당히 높은 자사고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특목고 아니면 비평준 기숙형 고등학교 같은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고려대학교에서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1등급을 받은 아이가 최종 점수가 200점이고 3등급을 받은 아이가 194니까 6점이나 차이나 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1등급인 아이가 과연 지원을 할까? 물론 지원하면 붙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정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 3.5등급인 아이는 최종 점수가 190이고요. 4.0이면 186까지 떨어집니다. 이제 4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일반 전형도 있는데 고려대학교에 굳이 교과 우수 전형으로 해서 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모집 인원수 여기다가 원서를 낼 것이냐. 200점 만점에 186인데요. 손해보는 성적이 좀 되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1.5 이하인 굉장히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또 이미 수시에 붙었을 것이요. 4.0이 넘는 친구들은 지원하기 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한 2점 초반대에서 한 3점 중반대, 3점 초중 그 정도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할 만한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수능 성적이 80%나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이 20%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능으로 많이 좌우가 될 거라서 여기 있는 성적이 또 20%만큼만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또 수능에서 많이 갈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석했듯이 아마도 4.0이 넘는 친구들은 이 전형에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 전형도 그래요. 원래는 뭐 이렇게 한 20명 뽑는다고 해볼까요? 20명을 뽑았었는데 이제는 교과 우수 전형으로 해서 뭐 한 6명, 7명 그 정도를 뺏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형이 그 전에 비해서 오히려 인원수가 좀 줄어든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을 좀 잘 봤어. 내가 영어도 괜찮은데 영어 1등급 나왔어. 에이, 그럼 그냥 연대를 쓸까?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아직은 먼 미래긴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과연 정시 전형으로 내가 교과 우수를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일반 전형을 쓸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기에는 조금 먼 미래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여기는 이런 전형이 있고 저기는 저런 전형이 있구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워낙 좀 특이하죠. 정시 전형에 내신을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가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9시 넘어서 영상을 찍은 보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전 항상 그래요. 뭐 이 영상이 항상 뭐 엄청나게 뜨고 뭐 그런 걸 바라진 않고요. 그러려면 제가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영상을 찍진 않겠죠. 다만 분명히 제 영상으로 도움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걸로 족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다음에는 다른 또 영상 준비하고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